네, 새로운 진도에 나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 복습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써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었죠. 원격 탐사의 정의와 특성, 원리, 그리고 네 가지 해상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다 이미 이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로 여러분이 하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격 탐사 정의는 뭐죠? 어떤 중요한 용어가 있었죠? 저 플랫폼이라는 것에 센서가 들어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전자기파를 매개로 해서 직접적인 접촉 없이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격 탐사의 일반적인 정의라고 했었고, 원격 탐사의 특성은 일반 현장 조사와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기억나죠? 넓은 지역을 이렇게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좀 비용 소모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정확도는 일반 측량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원격 탐사고요. 원리에서는 중요한 네 가지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에너지원이 뭐냐? 그리고 대상물, 센서, 그리고 이들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전달 경로. 이 네 가지가 전자기파를 매개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었죠. 이 네 가지가 서로 전자기파를 매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었고, 이 에너지원이 센서 자신이냐 센서 자신이 아니냐에 따라서 수동형 센서 그리고 능동형 센서로 나뉠 수가 있다. 수동형 센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원이 외부 태양 전자기파처럼 외부에서부터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수동형, 그렇지 않고 본인 스스로 에너지를 쏘고 하는 거는 능동형 센서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상도 네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있었죠? 공간 해상도, 분광 해상도, 방사 해상도, 주기 해상도. 다 개념 기억나죠? 공간 해상도는 픽셀 하나가 지상에 대응되는 그 크기를 말했었고, 분광 해상도는 파장의 다양성, 밴드의 수, 방사 해상도는 하나의 화소에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센서의 민감도, 밝기값의 민감도를 방사 해상도라고 했었고, 주기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뭐 재방문 주기라고도 하고, 한 지역을 촬영하고 또 그 지역을 촬영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주기 해상도라고 했습니다. 요 네 가지에 대해서 했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해상도, 특히 해상도에서 공간 해상도가 좋은 것, 그리고 분광 해상도가 좋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공간 해상도가 좋은 영상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해상도 영상이라고 하고요. 분광 해상도가 좋은 영상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초분광 영상. 이거는 밴드수가 수백 개인 거고, 다중분광 영상 같은 경우에는 밴드수가 뭐 수개에서 수십 개 정도. 다중분광보다 더 밴드수가 많은 게 초분광이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은 이제 고해상도 영상과 초분광 영상, 실제 영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해상도 위성 영상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해상도 위성 영상은 말 그대로 공간 해상도가 아주 좋은, 숫자로 따지면 더 작은 거겠죠? 뭐 센티미터, 미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이 고해상도 영상이 됐겠고, 약 뭐 30에서 50cm급 그 이상까지도 최근에는 그 지구상에 있는 물체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 지역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상도의 영상으로 촬영했을 때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다르다는 예시를 이제 왼쪽에서 볼 수가 있고요. 뭐 플레이아데스 같은 것도 고해상도 영상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아이코노스. 이게 최초로 발사된 상업용 고해상도 위성 영상이라서 좀 상징성이 있어서 많이들 알고 있는 게 아이코노스 2입니다. 이런 고해상도 위성 영상은 이런 예시 그림들, 외세 영상들을 보면 알겠지만 지표면을 얼마나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느냐, 자세히 지표면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는 게 이제 고해상도 위성 영상입니다.
아이코노스도 그렇고요. 월드뷰, 월드뷰라는 이름의 영상들도 대부분 전부 다 고해상도 영상을 의미합니다. 이게 고해상도 영상의 특징이 되겠고, 다음은 초분강 영상, 하이퍼스펙트럴 영상이 되겠습니다. 하이퍼스펙트럴 영상 같은 경우의 장점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 힘든 그런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에요. 우리 눈은 사실 가시광선 영역, RGB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RGB 정보, 예를 들면 요 그림 볼까요? 요 어떤 특정 위치에 대한 그 정보를 보는 거예요. 여기 엑스표신에 대한 정보를 보자면 우리는 눈으로 봤을 때는 RGB 이렇게 세 개의 밴드에 대한 정보밖에 못 보는데 요거를 쭉 파장대 0.4 마이크로미터에서 이 예시에서는 2.5 마이크로미터 까지의 어떤 이 화소 위치에 대한 분광 특성을 쭉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식생이라 하면은 이 식생이 0.4 마이크로미터에서 2.5 마이크로미터까지 어떠한 분광 특성을 보이는지를 쭉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RGB 채널 3개의 밴드밖에 없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RGB 이렇게 3개의 위치에 대한 화소값 딱 값 3개만 갖고 이 화소가 여기 있는 화소가 식생이구나 토양이구나, 도심지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초분강 영상, 즉 밴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수백 개의 밴드가 나란히 있다면, 이러한 정보가 굉장히 많아서 마치 하나의 자연스러운 곡선 형태의 이 화소 정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얘가 이 지역은 식생이구나, 토양이구나, 광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초분강 영상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초분강 영상을 가지고 물체들을 구분하는 그런 예시인데요. 광물, 특히 광물에 초점을 맞춘 게 왼쪽, 식생에 초점을 맞춘 게 오른쪽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RGB 이렇게 세 개의 밴드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광물 오른쪽에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식생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은 뭐 RGB 이런 식으로 밴드 세 개만 가지고 요 밴드에서 요 네 개 식물의 차이를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다 비슷하죠. 다 이렇게 높낮이가 비슷해요. 이 높낮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우리 눈으로는 사실 뭐 이렇게 드라이드 글래스, 그냥 그래스 하고 뭐 다른 이런 식생들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 초분강 센서가 있으면 이렇게 넓은 파장대에서 특정 파장대에 대한 화소값을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요 지역을 봐볼까요? 요 지역을 보면은 한번 0.9 정도 되네요. 이 화소값, 리플렉턴스 값이 이 오렌지색은 굉장히 낮고 얘네들은 비슷해서 구분이 어렵겠네요. 그냥 그래스는 높아서 이 파장대에서의 화소값을 비교해 보면 이 그래스와 드라이 그래스의 구분이 명확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정 파장대의 화소값을 리플렉턴스 값을 비교해 보면 이들의 구분이 가능히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초분강 영상의 장점이 되겠고요. 그것도 일반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거를 보면은 다 그냥 비슷하게 보이죠. 비슷하게 그냥 뭐 논에 잘 논이 잘 익은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하이퍼 영상을 가지고 특정 밴드를 가지고 NDVI를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논이 자란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약간 잡초처럼 잡초 부분을 탐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잡초를 시각적으로 잘 파악해서 어느 위치에 잡초가 많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약을 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초분강 영상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학 분야에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요 약들이 왼쪽에서 나온 건지 오른쪽에서 나온 건지 구분이 잘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근데 이 약들의 파장대에 따라서 좀
특성을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타지형대의 화소값을 봤더니 이 약이 왼쪽에서 나온 약이냐, 오른쪽에서 나온 약이냐가 이제 명확하게 색깔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눈으로 표현하기 힘든 정보를 의학 분야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여러분도 이제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하면 막 저는 이게 총 쏘는 게임 같은 건 잘 안 해봤지만 뭐 이렇게 가다가 어두운 데 가면은 적외선 안경을 쓰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고 그런 정보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이제 초문강 영상 더 정밀하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열적외와 관련된 파장대를 가지고 영상을 합성을 하면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것이 이게 실제 뭐 바위인지 아니면 위장막인지 이렇게 바로 구분이 가능하죠. 그건 이제 열적외보다 더 긴 파장대 영역의 정보를 활용을 하면 이 사람을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상융합, 이미지 퓨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 지금 이제 고해상도 영상을 했었잖아요. 고해상도 영상이 뭔지, 그리고 초분강 영상, 일반적으로는 다중분강 영상,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 고해상도 영상 같은 경우에는 공간 해상도가 좋은 거고, 다중분강 영상 같은 경우에는 분광 해상도가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 그럼 애초에 공간 해상도도 좋고 분광 해상도도 좋은 그런 영상을 만들면 이런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느냐. 굳이 어떤 거는 공간 해상도가 좋고 또 어떤 거는 분광 해상도가 좋아서 어,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이 두 개의 장점을 살린 고해상도의 다중분광 영상을 아예 센서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떠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아직은 어떤 기술적인,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공간 해상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센서 자체의 뭐 크기라든가 그런 구성이 달라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다중분광 영상, 밴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 센서 자체의 뭐 크기라든지 구조가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위성에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뭐 크기적인 제한도 있을 뿐더러 어떤 무게, 다양한 어떤 그 제한이 있어서 아직은 공간 해상도도 아주 좋고 분광 해상도도 아주 좋은 센서를 만들어서 위성에 탑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어떤 그런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온 기술적인 해결 방법이 바로 이 이미지 퓨전입니다. 이미지 퓨전이라는 건 뭐냐면 낮은 해상도의 다중분광 영상과 높은 해상도의 흑백 영상을 융합해서 최종적으로는 고해상도 다중분광 영상을 생성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취득한 거는 고해상도 영상과 다중분광 영상 각각 이들을 취득을 했는데 이 두 개를 기술적으로 잘 결합해서 최종적으로는 고해상도의 다중분광을 영상을 만드는 게 영상융합 기술이다. 영어로는 이미지 퓨전 기술이다. 여기가 이 영상이 고해상도 흑백 전정색 영상이죠. 요거는 동일 지역에 대해서 해상도는 좀 낮은 다중분광 영상이에요. 요거 두 개를 융합했더니 고해상도의 다중분광 영상, 컬러 영상을 이렇게 생성을 하는 기술이 영상융합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원격 탐사의 활용 분야예요. 뭐 이거는 하나하나 소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게 이제 원격 탐사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뭐 빨간색으로 써 있는 부분만 읽어보자면, 토지 이용이나 토지 피복, 비접근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지, 군사정보 획득, 도시계획, 지형정보 생성, 산림자원 관리, 환경 모니터링, 하천 수자원 관리, 연안 모니터링, 뭐 농업자원 탐지, 뭐 다 만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 강의 자료에는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봐보시고
요거 공공 부분에서 위성 정보가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보려고 해요. 굉장히 사업이 많아지고 위성 센터도 많이 지금 설립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위성도 많이 쏘아 올리고 있고 그만큼 활용하는 사업이 확대되고 있어요. 근데 사업도 확대되지만 저는 이거 이름 짓는 센스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활용 사업을 위해서 골든 솔루션이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골든이 뭐냐? 이게 각각 다 앞자예요. GIS는 이제 G는 GIS, 지리 분야의 위성을 활용하겠다. O는 오션, 해양, 랜드, 국토, 디제스터, 재난, 인바이러먼트, 환경, 안보, 내셔널 시큐리티까지 이런 분야에서 이제 위성 영상을 많이 활용을 하겠다. 그런 거죠. 굉장히 말을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리, 해양, 국토, 재난, 환경, 안보 등등 모든 이런 대부분 많은 분야에 대해서 위성 정보를 활용을 하겠다. 여러분들 앞으로 위성 영상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이다. 많은 일자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